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은 드디어 어제 이벤트 중에 하나인 큰 이벤트 FOMC가 끝났습니다. 자, 금리 동결, 당연히 금리 동결 나왔고요. 이제 연준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를 조금 시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리고 인하는 언제 하냐? 3월에 대한 기대감, 요거 좀 많았는데 요게 좀 접히면은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난히 일단 6월 전망 요거를 시장에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이후에 연설이 있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PPI 지표가 나오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지금 연착륙 중이다. 이 말이 뭐냐?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말, 골디락스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장세자. 즉 인플레도 좀 잡혀가고 또 경기 부양도 적절히 되면서 밸런스가 좋은 환상의 시대, 골디락스, 좀 이런 표현을 하는데, TMI를 하자면은 이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파월 연준 의장 전에 연준 의장이셨습니다. 연준 의장 퇴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은 게 파월이에요. 제롬 파월. 근데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부의장이 파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월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시장이랑 소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부의장인 파월이 막 매파적으로 그냥 막 말실수해가지고 시장 쿡 하고, 그러면 제니 옐런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파월이 말한 거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2015년 얘기입니다. 벌써 10년이 돼가는데 이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시장 굉장히 수습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옐런이 없어져 버리니까 파월이 자기 맘대로 얘기하고 시장은 그냥 해석을 막 그냥 말 그 고지것대로 하면서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 굉장히 그립습니다.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연준 의장의 시절에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시장을 지금처럼 막 충격을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시장 소통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직, 근데 우리는 볼 날이 많습니다. 아마 임기가 2026년까지라 가지고 한참 더 봐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의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바이오테크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테크였어요. 왜? 자금 조달도 힘들고 임상 진행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일단 돈을 땡겨오기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매출이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은 다음부터 이렇게 바바바바박 튀어 올라가고, 이제 요때 요게 뭐냐면은 PPI 발표 후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런 연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번 튀고 또 튀어가지고 5% 가까이 초급등을 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당연히 바이오가 좋았겠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거 있어요. 제약 업종의 주축이 뭐라고 했죠? 당연히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다. 원래 HLB가 유통업으로 좀 분류가 됐었어요. 이제 보트를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HLB라는 사명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올해 제약 업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HLB가 지금 제약 업종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있죠. 이 친구들이 올라가줘야 제약 업종 지수가 올라간다. 이쪽은 전부 다 뭐 보톡스, 뭐 헬스케어, 그리고 여기도 뭐 시밀러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진단 키트, 뭐 CMO, 그리고 뭐 보톡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것도 HLB고, 이제 여기 ABA 바이오 돼서야 진짜 바이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ABA 바이오도 시총이 1조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HLB라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약 업종 자체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지금 박혀있는 제약 업종, 그리고 소형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려면 HLB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고, 라이브에서도 대놓고 얘기 드렸습니다. 특히 이 구간부터 201선 뚫기 전부터 대체 HLB만 안 갑니다. 알테오젠이 먼저 갔고요. 이제 셀트리온도 갔거든요. 그럼 이제 HLB만 올라오면 돼요. 라고 대놓고 얘기 드렸고, 이거 정도는 제가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놓고 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물론 여기서 이제 200일선 뚫고 여기 200일선 다시 터치 들어올 때,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이때가 아마 알테오젠에서 만났던 천운의 기회, 천운이 따라주는 기회가 이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번 올려치고 다시 누르긴 눌렀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이거 라이브 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 천운이 따라줘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쐈죠. 제가 가이드 드린 부분은 요 구간 일단 넘어서면은 잡을 게 없을 것이다. 32,500원 구간. 그리고 요 구간입니다. 약 38,000원 정도. 요 구간부터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가 승부처예요. 이게 아니라요. 이 구간에서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vs 쇼커버. 요게 지금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한 번에 쇼커버 이겨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공매도 1위 누구? HLB.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를 지금 못 치는 상황이니까
세력들이 누르려고 해도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쇼커버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면은 아마 잘 가봤자 38,000원에서 얻어맞고 내려치켰을 겁니다. 윗골이 벌써 이렇게 달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매도 금지발로 쇼커버가 이기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냐라고 하면 알테오진을 보면 정말 쉽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알테오진을 얘기를 드릴 때 이렇게 보서 정말 많이 얘기 드렸죠. 여기서도 고점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심지어 53,500원 이거 가격까지 꼭 찍었었는데 이때 알테오진은 제가 사실은 HLB보다 알테오진에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데서도 다 잡아드렸죠. 여기서도 쫄지 말고 여기서 잡으시라고 해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 팔고 지지고 볶다가 또 202선 잡고 그리고 여기서 또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았는데 이건 좀 물렸죠. 여기서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죠? 알테오진 흑자 전환이네. 근데 여러분 이거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48,000원에 다 때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린 겁니다. 이거 1,000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회 줄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올랐어요. 제가 본 거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요만큼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이걸 그리긴 했는데 이게 좀 오버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매도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단가 한 72,000원 한 요 정도에서 이제 팔고 나눠 팔고 해가지고 지금 30%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이 남겨진 분이 한 절반 정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움직이고 있고 원래는 이렇게 수렴할 것 같았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래서 알테오진한테도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면서 제가 레오캠도 보여드렸잖아요. 레오캠이 지금 플랫폼 내에서는 2번이다. 그리고 3번 에이빌. 이런 애도 순차적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알테오진이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고 레오캠 올라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빌이 슬슬 올라가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HLB 이것도 얘기 한번 드렸었어요. 셀티로는 어차피 우상향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HLB도 보면은 알테오진을 보면은 얘가 먼저 앞에 길을 터줬기 때문에 여기서 노란 시그널 떴거든요. 근데 오늘 HLB도 노란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조금 흔들리거나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슈팅 한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HLB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날아간다? 막 뭐 10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그런 거는 무리 같고요. 한 20% 정도. 요 정도에서 많이 잘 가면 한 30%? 요 정도 더 가면은 이제 그때는 HLB 자체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구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크게 당겨 보면은 한 48,0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거든요. 고점 지키기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조정이 이렇게 그거 보고 해서 눌렸다가 이렇게 올지 아니면 알테오진처럼 올라갔다가 눌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구간에 거래량들 이런 게 좀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화할 시간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내년 한 상반기쯤 돼서 상반기 한 3월쯤 돼가지고 승인 기대감 이런 거 붙으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너무 크게 본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요 구간 뚫어서 이 구간을 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란 시글도 떴으니까 뭐 다이아까지 뜨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저는 아마 한 45,000원 요 구간부터는 좀 매도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45,000원 해봤자 이제 10%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눌려도 뭐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끌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까지는 일단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하면서 비중 조절해놓고 다 팔지 않습니다. 비중 조절해놓고 트레이딩 시도를 좀 하겠죠. 알테오진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진 마찬가지고요. HLB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형 바이오들이랑 키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대장급들이 먼저 이렇게 시세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소형 바이오가 따라 올라올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HLB도 그냥 대놓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알테오진에 이어서 뭐 HLB까지 대놓고 얘기 드렸으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소형 바이오까지는 제가 뭐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유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HLB는 저도 들고 있는데 전혀 팔 생각 없습니다. 오늘 그냥 애초에 건들 생각 없이 단타로 그냥 HLB 제약 같은 거 막 단타로 사고 팔고 막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쫄릴 게 없죠 지금 키높이상. 그래서 그렇게 좀 가지고 놀았던 오늘 하루였고 시장 흐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시사가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실릴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사되는 것 치고는 다우가 역사상 신고가 같습니다. 다우는 역사상 신고가, S&P 52주 신고가, 나스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
그리고 널세 2천 미쳐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리 나니까 소형주들이 조금 자금난에 묶인 것들이 좀 풀리면서 유동성도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실리면서 이미 주가를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막상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금리 인하를 한 두 번 정도 했을 때 시장이 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차후에 금리 인하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실시됐을 땐 여러분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죽는 건 아니고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요거 한번 눌릴 때 처음에 첫 하락 나올 때 급락으로 보통 한 종합지수 10에서 15% 그냥 확 눌러요. 근데 마침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미국에. 이 중간선거 리스크가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2포인트, 원달러율 1300원 이하로 쭉 빠져버렸죠. 연설 이후에. 그리고 빅스지수도 12포인트.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그냥 무슨 일 조금만 생겨도 이제 20포인트 위로 갈 거라 가지고 그런 것 좀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도 뭐 6천만 원 또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5,900만 원에서 놀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뭐 유가도 문제 없고요. 무엇보다 이 채권 수익률이 잡혀가는 모습,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드디어 4%대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좀 잡혀가는 모습,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돋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오전 브리핑을 이렇게 보면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PPI 지표 이야기,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이야기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야간 선물 우리 시장 떠서 시작할 건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장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지금 제한되어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가야 될 구간에서 못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장중에 어제 악재가 좀 있었는데요. 자율 주행에 대해서 2만 대 정도 리콜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좀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이거 소프트웨어로 그냥 대체해가지고 일단은 요거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할 때 핸들을 잡아라. 안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이 테슬라 핵심 캐시카우 중 하나인 모델 3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 3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모델 3에 지금 그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모델 Y 같은 경우도 전부 다 LFP 배터리예요. 이거 다 CATL이거든요. 이거 배터리 쓰면은 보조금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NCM, 3원계 배터리 이런 거 쓰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뭐 LNF라던가 아니면 LG엔솔 이쪽으로 좀 수혜를 받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드렸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LG엔솔이나 LNF에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 3원계 배터리 채택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실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도 한국이나 일본, 대만산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테슬라의 스탠스인데 요런 테슬라의 간택을 받는 종목들, 현입될 종목들 여러분이 잘 골라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이렇게 제재를 받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등등 전부 다 지금 이제 중국산 못 쓰거든요. 중국 제재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거 부품 써야 돼요. 그런 수혜주들 많으니까 그거 세팅해 놓으면은 지금은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못 들어가요. 돈이 세력이 주가를 띄우려고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매집하는 정도일 거예요. 대시세는 아마 1월이 돼야지 진짜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FEOC, IRA 제재도 실시되는 것 자체가 24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장 상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 1분기는 조금 전망이 안 좋은데 2분기부터 벌써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려있는데 이게 선반영 돼 있는 거예요. 1분기가. 그럼 이제 돌려 세우면서 2분기를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8680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LFP도 부분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생산하겠다. 이게 지금 가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LFP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가 채택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남은 큰 이벤트는 내일 미시장.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동시 만기일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 글쎄요. 뭐 오늘 이렇게 급등 만들었는데 뭔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도 뭐 이렇게 랜드 관련주 이런 거 좀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좀 시세 다 뱉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유동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원래는 반도체가 어제 이렇게 올라가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오늘 바이오가 미친 듯이 올라가 보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되나요? 시세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1번이 올라가면은 이거 뱉어내면서 이 돈으로 차익한 돈으로 다른 거 아래에 있는 종목 매수. 그래가지고 요거 사. 요거 올라가니까 이것도 다시 또 팔아. 그래가지고 이거 내려와. 그럼 또 다른 다음 섹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빼빼빼빼 도는 순환 매장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지금 많이 달렸잖아요. 이런 게 다 유동성의 리스크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결국에는 대류를 좁히기 위한 랠리 흐름이 나올 걸 기대하고는 있지만 유동성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 족쇄가 풀려야 된다. 요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미 12월 14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거래일이 8, 9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산타는 안 오더라도 내년은 옵니다. 결국에 조금만 시간 보내면 돼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면은 오늘 HLB가 진짜 특별한 뉴스 없었어요. 그냥 신학허가 기대감. 이거 언제 없었나?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미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해 가지고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제약업종 대장인 HLB 땡긴 거다. 특히나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을 때 HLB가 강세를 못 보였잖아요. 이런 걸 조금 땡겨내는 모습이었고 오른 LNF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한 10% 정도 올랐는데 요거 배경은 지금 이게 2주 전 뉴스긴 하지만은 얘네가 10월 26일 날 이제 이걸 냈거든요. 보통 45일 정도 걸려요. 지금 며칠이죠?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라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진짜 추진될 때 이거 예비 심사가 홍보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대감으로 아마 열린 게 아닌가라는 명목이지만 이거 플러스 테슬라 다시 3원기 배터리 밀어가지고 이제 LNF의 추가 수주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뉴스 빨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봤냐면 얘가 올라가기 전에 에코프로가 갑자기 막 빠지는 거예요. 3%대로 이상하다. 그래서 시장을 딱 둘러봤는데 갑자기 LNF가 막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단타를 한번 했는데 2%짜리 단타 한번 했는데 이거 좀 되게 웃기더라고요. 수급이 얘가 빠지니까 바로 일로 옮겨 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아니면 LNF를 사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LNF 샀거나 아니면 에코프로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양도세 회피하려면은 기준이 한 계좌가 아니라 한 종목에 10억이에요. 그럼 이거 한 종목 10억을 팔아가지고 에코프로 가격을 맞춘 겁니다. 그럼 현금이 생겼겠죠? 이 현금으로 뭐 사지? 에코프로 BM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현금 가지고 다시 LNF를 매수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에코프로를 10억, LNF를 뭐 10억.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뭐 아니면 8억이나 이 정도 20억 뭐 18억이 이제 평가 금액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맞춰가지고 LNF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양극재 쪽이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는 뭐 세력 형님들만 아는 거고 이렇게 좀 초강세 보였다. 이명호 부총리가 이렇게 대주장세 검토한 적 없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수급을 쫙 뱉어냈는데 오늘 진짜 수급 보고서 처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이즈 발목 잡나 했는데 오늘 수급 보면 진짜 얼마나 슬프냐면은 여러분 야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개인이 1조 3천억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그리고 닥에서도 마이너스 4천억. 하루 만에 1.7초 털렸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진짜 매도 치고 싶어서 매도 친 물량이 있을까요? 이거를 왜 강제로 지금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강제로 매도해가지고 결국에 또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당장 HLB 주주들도 이거 뭐 올라갈 때 대주장수 회피해야지 한 38,000원에 팔았어. 근데 주가는 이미 44,450원이야. 근데 또 이거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야 이것도 어떻게 또 사야지 어떡하냐 하면서 또 비싸게 또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냐고요. 이거 진짜 좀 그렇습니다. 진짜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상승과 하락 종목이 뭐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종합지수는 올랐죠. 이걸 보면은 선별적인 장세가 열렸구나. 오르는 놈들은 오르는데 안 오르는 놈들은 진짜 더럽게도 안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요 퍼센티지 보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종목이 엄청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총 상위주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코스닥 150이랑 뭐 코스닥이랑 이제 궤율이 있어가지고 HLB나 NF 이렇게 독식하면서 다른 종목들 진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 것 좀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반도체도 뭐 나름대로 다 오르긴 했는데 결국에 오늘 주인공은 제약 바이오였다. 제약 업종 위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오늘 시장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흐름을 이렇게 딱 찍어 보면 답이 나오죠. 바이오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땡기고 눌렀다 또 땡기고. 근데 요거 보면 그냥 HLB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냥 HLB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도체가 갭뜬 다음에 이 시세를 뺏겼어요.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치고 가니까 돈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나마 좀 이렇게 종합지수 땡긴 것도 다 바이오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반등은 해줬는데 크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학 업종이 이렇게 200에서까지 터치를 만들어냈고요. 반도체도 어쨌든 여기 안에 밴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원래는 요렇게 보던 게 이제는 여기서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가 막 중내 만에 이런 건 아닌데 뭐 HBM에 이어서 CXL이니 뭐니 해가지고 CXLM 이런 거 어제 많이 떠들던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밴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만 아직도 코스닥 종합지수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낮은 위치, 즉 공매도 금지 실시하고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이거 아직도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가 뭐 HLB나 알테오젠의 셀티를 이런 거 몰빵한 분 아니면 엄청 좋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좋아지긴 했겠지만 엄청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만큼밖에 못 올랐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사실 근데 지수 연동하면은 2차 전지여가지고 2차 전지가 못 가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애초에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하면서 얘가 그만큼의 지분 희석이 되잖아요. 가치 희석. 그러면서 시총을 뱉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16조면 아직도 좀 비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시총 4, 5조까지 좀 빠져야지 원래 정상이긴 해요. 그러면 4, 5조까지 빠지면 거의 20만 원대인데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건 조금 그렇죠. 여기서 거의 8분의 1 토막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은 요 구간에서 박스 빠진 다음에 박스 만들면은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글로벌 등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지주사소수의 가치 이런 걸 산정했을 때 요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얘가 뭐 의미 있게 올라간다? 글쎄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갈리고 있잖아요. 저는 애초에 여기서 오르고 여기서 오를 때도 아니 에코프로 BM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에코프로 왜 가냐?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급등했으니까 이격 수렴하고 눌렸다 다시 가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뭐 제가 예전에 항상 브리핑하면서도 얘기 드렸던 요 박스까지는 오지 않겠어요? 이제 박스가 하단이거든요. 그럼 얘가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는 오겠죠. 여기까지는 오겠죠. 여기까지는. 여기 근처 200일선 있네. 22만 5천 여기까지는 오겠지. 근데 이제 여기를 뚫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25만 원, 26만 원. 여기를 뚫을까 말까 이게 문제인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수렴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해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요 구간까지를 타겟팅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LNF도.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봐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제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대놓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은근슬쩍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HL이랑 그리고 뭐 LNF 이런 거 들고 있어가지고 우리 베타즈 분들은 좀 신나는데 이거 WCP도 들고 있긴 하지만 좋은 거 다 들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탁 까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막 은근슬쩍 퍼릇퍼릇합니다. 막 퍼릇퍼릇한 거 이렇게 굵직하게 퍼릇퍼릇한 거 많이 껴있거든요. 막 엄청 뻘긋뻘긋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쪽에서 좀 뻘긋뻘긋하고 여기서도 조금 뻘긋뻘긋한데 뭐 강스템이랑 스피어 이런 건 제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애초에 신풍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들 종목 아니잖아. 셀티론도 강세 보인 거 매우 좋고요. 이런 거. 그리고 퀄리타스나 파도 이런 거 다 신규 상장주인데 여러분 신규 상장주 아무리 사업 내용을 다 알고 좋다고 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재수없이 물리면 또 얘네가 컨센서스 내는 거 이거 가끔 문제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파도가 이번에 대놓고 그랬잖아요. 뭐 실적 좋다 뭐하다 하더니 완전 그냥 대차게 깨져버렸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특히 바이오 쪽은 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파로스 같은 거 신규 상장주죠. 이쪽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은 오늘 비메모리 쪽은 어제 이어서 좀 쉬는 모습 그리고 후공족 쪽 이거 CXL 관련주인데 이거 제가 어제 얘기드린 게 뭐죠? 실적이 당장 나오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지금 SSD 요거 막 케이스 얘 케이스 모듈 막 이런 거 얘 자동화 검사 이런 거 하는 거 엮여가지고 올린 건데 얘가 가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했잖아요. 막 테크님도 자동화 검사 이런 거 하니까. 그리고 낸드가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바이오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얘네가 못 갔고 HPSP가 아마도 한미 반도체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얘까지 땡겨 먹으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두 개는 같은 그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SP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거 3나노에서 얘가 없으면은 반도체 수율 자체가 안 나오고 공정 자체가 안 돼요. 핵심 장비주인데 수소 원일링.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제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 차익할 생각 분명히 하셔야 되고 소재주가 요즘에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쪽 좀 주목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주 쪽에 좋은 종목 진짜 많고요. 뭐 엔터 미디어 다 쉬어버렸어요. 게임도 다 쉬었고요. 그리고 뭐 의료기기가 살짝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슬슬 중국 질병에 대한 얘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슬슬 묻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의료기기주가 조금 투심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 정도고,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제 오늘까지는 조금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로봇주 조금 메리트 있다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고, 풍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풍력은 제가 뭐 여전히 제끼자고 하고 있죠. 어쨌든 중간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임할 때 그때 봐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밸류가 막 엄청 아직도 막 싸고 매력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결국에는 2차전지 쪽에서 셀 기업들 ARA 제재 때문에 이런 것 좀 모멘텀 받아서 움직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이오 같은 경우도 TNT 파워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지금 얘가 거의 시총 1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얘 실제 매출이 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 이쪽으로 좀 매출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얘가 CNT 파워도 요 매출 별로 안 나오거든요. 캐파가 이제 25년부터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올해도 24년에 1,000톤 정도 이제 캐파 나오지만 요거 조금 오방 경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올랐는데 시총을 비교하면 나노 신소재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제이오보다는. 이제는 얘가 한 7천억 정도 했을 때는 그냥 뭐 제이오랑 나노 신소재랑 둘 다 뭐 비슷한 위치다, 밸류가 뭐 나중에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나노 신소재가 훨씬 매력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제이오는 조금 오버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 굵직하게 코스닥 150에 편입되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옛날부터 쭉 남겨드렸는데 저도 좀 단기를 했습니다. 단기 매매 좀 했는데 뭐 좋은 종목 너무 많죠. 뭐 제가 얼마 전에 브리핑 해드린 큐렉스도 좋고, HBM 관련주, 프로텍도 좋고, SPG 로봇주도 뭐 로봇주 중에서 또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AI 뭐 종목도 이렇게 입맛 좋게 있고,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JNTC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제 오늘 좀 늘렸습니다. 뭐 화웨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뭐 2차 전지도 뚝뚝뚝뚝 다 있고, 의료 AI, 의료기기, 바이오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임플란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쌍용차. 제가 어제 그 토레스 EVX 요거 지나가다가 구경 좀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양재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더불어 이렇게 알박 관련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근데 좀 가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TCC 스틸이나 삼화알루미늄이나, 어쨌든 기업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과 코스닥 150 편입된 종목들 구성 자체가 매우 매우 알차다. 매우 매우 알찬 편이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장중에도 한 2시 20분 정도부터 초강세를 보이면서 막 아래에서 바닥 끼고 있다가도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 한번 보이는 흐름 정도였고요. 다만 보면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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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여기서 얘네도 윗꼬리.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이 여러분이 체감한 것보다는 막 HLB를 들고 있지 않는 한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거. 그래서 알테오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손가락 빨고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쉬워할 게 아닌 게, 알테오젠 막 올라갈 때 HLB 주주들도 그랬어요. 똑같이 알테오젠 와 이러면서 부럽다 부럽다. 지금 그냥 입장 바뀐 겁니다. 같이 가야죠. 어떻게 혼자 가요.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다른 이런 합의, 그러니까 HB가 올라갔을까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쭉쭉 올라갈 거고요. 알테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다 괜찮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유동성,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해결이 안 되면은 좀 2차전지는 크게 막 당장에 막 슈퍼 랠리가 다시 나온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흥고르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타겟팅 해드린 게 뭐죠? 여러분, 주식 투자 그만 하시더라도 2550까지 가는 거 보고 2600 요 사이에서 그만두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에요, 코스피도.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신고가 만들고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유동성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그은 게 아니라 미리 그어져 있는 거예요. 잡아드린 대로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이거 한 번에 못 들었죠. 근데 요거 이제 제가 보는 건 랠리가 그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간다? 그거는 일단은 올해는 끝난 것 같고 12월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얘기 드린 대로 진짜 주식 투자하면 그만한다, 이런 분들은 지금 그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도 얘기 드린 것 같이 지금 그만두면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코스닥 자체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저항에 걸려있는 정도다,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도 한 번씩 쭉 둘러봐야 될 텐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냥 블루라인 터치했으니까 뭐 숨고르기 하고 다시 가는 정도예요. 제가 이거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아직 한 20% 정도는 무난하게 밸류 잡고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도 이 정도 가면은 셀트리온도 이제는 삼성 바이오가 가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아마 대주장도세에 걸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거 강남의 그 증권사 아이비들이 굉장히 그 큰 손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셀트리온은 일단은 22만원. 여기. 요 정도 구간.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는 조금 삼바의 도움 없이 가긴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셀트리온 제약 올라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저는 메리트를 많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가긴 갈 것 같은데. 얘보다는 차라리 지금 소형 바이오 중에 알짜 진짜 많거든요. 소형 바이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유틸렉스 제가 이거 제가 차트 좋아 보이네요 했더니 또 이거 낼름 사가지고 재미 보신 분들 계신데, 제가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건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가 좋아 보이는 거지 내용을 가지고 막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막 사시면 안 돼요. 바이오는 바이오 하실 때는 내용을 다 보셔야 되고, 진짜 유증이나 뭐 이런 거 나올 거 있는지, 파이프라인 뭐 데이터 나올 거 있는지 그런 거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또 제가 HLB 다음에 대놓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한 메디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친구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남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바이오 중에서는 요거 정도까지는 제가, 얘가 시총이 또 1조짜리니까 제가 뭐 얘기 드려도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얘도 한번 이제 슬슬슬슬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HLB도 움직여줬으니까. 왜냐면 얘도 HLB가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임상 3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HLB가 갔으면은 한번 얘도 부각을 받을 때가 됐어요. 지금 약간 숨죽이고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거든요. 모른 척 하고 있는데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좀 짧게 마무리를 드려보고요. 시장의 키포인트는 별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다 올라갈 건데, 유동성. 요거 하나 지금 목매고 우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종목에 이상이 없는데도 못 가는 거는 혹시 23년도에 한번 시세가 좀 좋게 나 있는 상태라서 요런 유동성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아직 못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장들이 다 가야 돼요. 결국에는 뭐 메지온도 이미 올라와 있지만은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제 HCB까지 움직여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대장들은 다 움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대장들급은 다 움직였어요. 이제는 1조 때 요 바이오들이 몇 개 남았는데, 얘네가 움직일 때 소형 바이오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얘네만 가지 않아요. 얘네가 움직일 때 소형 바이오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HLB가 움직임이 끝날 때까지 요거만 참으면 이제 소형 바이오도 빛볼 날이 올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어제 한번 움직였다고 여러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낸드, D램 요거 관련주 유심히 보세요.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가 은근히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D램 관련주랑 낸드 관련주를 24년에 날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유심히 보시고, 제가 이야기 드린 주도 업종 내에서 놓으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코스닥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한 14% 올랐거든요, 코스닥. 근데 나스닥은 진짜 나스닥은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요 괴리 맞추러 한번 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나스닥은 애초에 빠진 것도 덜 빠졌잖아요. 요만큼 13%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고점에서 2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스닥이랑 상태가 다른 거죠.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다가올 랠리를 우리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음모론적인 거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포지션 정리가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노로보를 조금 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그죠? 노로보를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풋 포지션, 매도 포지션 정리가 다 안 된 겁니다. 외국인이. 이거 매도 포지션 정리를 한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내년 3월까지니까 매도 포지션 정리하는 게, 제가 2월 중순 설날 근처 해가지고 이때 한번 시장 쿵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정리가 들어오면 되니까 이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랠리 기다립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번 주말, 즉 내일 이제 VIP가 네덜란드에서 돌아오십니다. 주말에 제발 일을 조금 잘 해주셔가지고 당장 다음 주라도 좀 충격이 덜 오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 정책을 부디 10억에서 최소한 30억까지라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올려줘야지, 지금이라도 올려줘야지 그나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